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그간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직이 정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호처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이 과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달리 볼 수 있느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퇴임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모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응했었고요. 그랬지만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번 이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 귀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자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체포에 응하기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뭐 구속이 된 바가 있고 영장 집행에는 응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상황과는 좀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물론 지금 직무정지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불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탄핵 국면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이 된 시점은 퇴임 이후입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헌법 지금 탄핵 심판이 오늘도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그 탄핵 심판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가 밟아질 때는 직무 정지 상태로서 예. 이제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법 절차에 임했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구속 조치나 이런 데 응해서 영장 집행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집행이 뭐 거부가 되고 막혔던 적은 있지만 어찌됐건 사후적으로 퇴임 이후에 구속된 바가 있고 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응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 모습은 조금 전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공수처의 모습인데 이렇듯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경호처가 보여왔고 공수처장이 경호처에서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우선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 13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공수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무집행이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이고 이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만약에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한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각각의 주장이 충돌을 했을 때 어느 쪽의 주장이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맞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결국에는 이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이른바 1, 2차 저지선은 통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공수처가 좀 어떤 논리를 앞세웠습니까? 예, 실제 당시에 이 경호처에서 그 논리를 수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예. 물리적인 과정에서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저지선에서 있는 이 경호처라든지 이 관련 부대들이 이 논리를 납득을 하고 이 만약에라도 이
그 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관련해서 어떠한 영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쟁점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일단은 저지가 이제 되지 않아서 일단은 1차, 2차 저지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경호 인력들이 이제는 지금 건물 외부에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이 대치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그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한해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시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이 영장이 발부가 된 그 전후 시점으로 해서도 굉장히 이런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자체가 위법하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넣어둔 상태인데요. 사실 그 가장 출발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계속 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그 110조와 111조 조항 그 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제 이러한 단서 조항까지 단 것도 이제 법원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해서 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호처는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집행 방해 체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 진기훈 기자가 조금 전에 채직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체포 집행 과정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속보 소식 포함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경찰과 이제 공수처의 수사 인력들 이제 한 8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지금 관내에 일단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경호처와는 아직까지 일부 몸싸움이 지금 있었다고 지금 그 현장에서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체증 과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현재 도착한 걸로 조금 전에 전달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께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대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더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지금 관저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관저에 도착한 이후에 이 관저 앞에서 이 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예. 이 대치 장소에 가서 이 각각의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예. 관저에 도착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제 도착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이게 어쨌든 관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치 인원들에게도 이 부분이 전달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밖에서 할 것인지 안에서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쨌든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이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자면 이제 대치 상황에 직접적으로 변호인단이 나서서 뭔가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저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머무르면서 입장을 전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변호인단이 도착을 했다는 건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법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함은 좀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는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고 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체증해서 추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예외 논란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법 쪽에서도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 때 이 영장에 관해서는 뭐 영장 발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기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취지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재된 취지 자체가 만약이라도 이 형사소송법의 110조와 111조는 이러한 경우에 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단 정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논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이라도 이 영장 자체가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영장이라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는 이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사전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그렇다면 법원의 이 판단이 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쪽에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는데 경호법에는 어떤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경호법을 보면 그 2조에 이 경호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호의 정의 같은 경우에 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또한 특정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 방비를 하는 그런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 이 경호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호 목적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교통관리라든지 질서 유지,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안전 유지 등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호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이 5조를 근거로 해서 예. 이 경호처의 이 경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양측이 서로 공무집행 방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각각이 우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서로가 고소든 고발이든 이렇게 하면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가 어느 쪽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분명히 적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이 적법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에서 각각이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리적인 해석, 각각의 의견과 주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얘기한 이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 조항을 예외로 둔다라고 이 체포 수색영장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상당히 다른데 국회에서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문제 삼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법원이 권한을 넘어선 지금 영장에 발부를 했다라는 시선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영장이 법률에 적용보다 앞서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법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적용의 범위까지 간섭을 해서 영장에 적시를 하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이 청구 자체도 지금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까지 달아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예. 있는 그런 또 문제의 시선으로 보이고요. 이제 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체포영장 외에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도 앞서 몇 차례 이 형사소송법 논리에 막혀서 경호처에 막혀서 불발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그래서 신속하게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단서 조항으로 좀 해석을 하는 시선이 이제 좀 우세하고 실제로 공수처에서도 이러한 영장에 적시가 된 거 관련을 해서 사실 공조본에서 청구를 할 때는 사실 이 조항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좀 추가가 되는 내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단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색
정책을 안에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빠르고 신속한 그런 영장 집행을 위한 그런 어떤 단서 조항으로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해석이 좀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들어가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윤 대통령 주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공수처법 2조를 보면 이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러한 그 대상 범죄와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는데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내란죄랑 그리고 직권남용 이 두 가지의 죄를 이 처벌 규정을 보면 이 내란죄가 훨씬 중한 죄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경한 죄를 이유로 해서 이 내란죄라는 중한 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장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예. 일단 불법하다라고 해서 기존에도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예. 현재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체포영장 자체가 발부의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도 그렇고 또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 경찰 기동대 투입이 위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기관 간의 이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그런 취지가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이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형사소송법에 이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능할지 이것도 이 근거적인 법률의 다툼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 이제 영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가 조금 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는데 윤 측이 문제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찰 기동대 투입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가 이 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쳐지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가능성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화면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네. 이 관저 앞에 집회 인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런 질서 유지 등 그리고 또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동원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만약 기동대, 경찰 기동대가 이 영장 집행에 동원이 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왜냐하면 공수처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예.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이제 경찰이 대신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뭐 경호처라든지 뭐 누구에게라도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뭐 경고성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일단 경찰 기동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장 질서에만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오늘 투입된 경찰 기동대 인력도 이런 어떤 집회 현장에서의 충돌을 막고 현장의 교통 질서 등을 정리하는 선에서 이게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선에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다각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초에 조금 우려가 됐던 집회 시위 인원 등과의 대치는 없는지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이렇다 할 충돌이나 교통 흐름이 방해되는 상황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뭐 오전 등에 집회 시위 인원이 막 몰릴 때 충돌 대치 등의 상황들은 좀 없었습니까?
뭐 사실 뭐 지금 예. 관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와 지금 공조본 수사 인력들의 뭐 일부 마찰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아직까지 다행히도 이런 집회 인력들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마찰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제 이제 뭐 연행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시위가 좀 격화되면서 뭐 양 진영의 이제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뭐 도로에 팔짱을 껴고 들어눕기도 하는 등 예. 이렇게 좀 일부 격한 시위 진행자들의 반응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영장 집행이 조금 더 확실시 됐던 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자들 위주로 해서 그 앞에서 좀 일단 집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집회 인력들 사이에서의 물리적인 충돌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집회 인력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공수처 경찰이 이제 경호처와 대치 과정에서는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고 경찰이 확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방금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내로 들어가는 장면도 함께 보셨는데 윤 변호사 등이 영장 재판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으나 공수처에는 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일단은 그 헌재 심판 사건과 그리고 이 형사 사건을 각각의 이 대리인과 변호인이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예. 부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라든지 변호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관저의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것을 봤을 때는 앞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자 일단 관저 내로 들어가서 대체하는 인력들에게 법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라면 그 관저 내부 안까지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 경찰 기동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예. 이 공수처법에 보면 17조 사항에 이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휘 감독권은 없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경찰을 뭐 이 공수처의 이 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이 업무에 지휘한다든지 감독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경찰 기동대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경찰 기동대의 주 임무와 지원 임무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임무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경호 경비라든지 예. 혼잡한 상황을 경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된 임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집행, 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동대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만약이라도 이 뭐 공무 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해석이 이제 분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수처법 그리고 뭐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 2,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해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모두 위법이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우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공수처의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이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이고요. 자, 만약에 이게 체포가 된다면 앞으로 공수처 신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체포 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 체포 영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제 윤 대통령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수처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정문 아니면 후문 이 두 출입로 중에 한 곳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통상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게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이러한 경호나 예우 문제에 있어서도 향후 경호처 등과 공조본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 과천청사로 오게 된 윤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 건물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차정현 부장검사와 그리고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대환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TF의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8시간의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서 이 48시간 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예. 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석방을 하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체포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유효 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거든요.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유효기간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예.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근데 이제 다시 뭐 이게 따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재청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또 다른 판사가 그러면 현 시점에서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다시 따지게 됩니다. 즉 피의자로서 이제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을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법원이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요. 예. 이런 사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사실 이렇게 재청구된 체포영장은 대부분 발부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오늘 경호처와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여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또다시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되면 공수처는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예.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전 구속영장은 만약에 이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체포영장처럼 유효기간이 딱히 존재하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게 되면 공수처나 공조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에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있는데 이 관저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의원이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화를 하다가 현재는 대치 형국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1차적으로 서로 미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 관저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이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밝힌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화를 하다가 현재는 대치 형국이고 1차적으로 서로 미는 정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께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이의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이게 집행 시도가 그러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만약에라도 이 현재 공수처에서 이 집행 시도에 관해서 불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인력을 동원하고 몸싸움까지 있었던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공수처에서는 이 쟁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지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의 신청이 1월 6일 전까지 만약에라도 이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라도 이분이 좀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불허한다 이런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허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도 저희가 조금 다뤄보고 싶은데 윤석열 의원이 아예 원천 무효인 불법 영장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앞서 이제 짚어주신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계속 지금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더구나 그게 발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인 영장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일단 이 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라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공수처에서는
사실은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권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에 보면 이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를 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내란죄까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법원에서 이미 영장 발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 공조본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러한 영장 집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전한 대통령 관저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화를 하다가 현재는 대치 형국이다. 1차적으로 서로 미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다라는 입장을 윤상현 의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미뤄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어떤 거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예, 일단 몸싸움이 서로 미는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는 굉장히 조금 상황이 격화가 됐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소강 상태라는 것은 각각의 법리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서로 상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상의의 결과가 결국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은 소강된 상태라고 하나 한데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이 일어났을 정도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애초에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무효다.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했다. 그러므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리적 다툼 또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른 각각의 결과에 따른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법원에 이 부분 판단을 이제 요청을 한 것이 이의 신청 부분이 있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쟁의 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대상이라고 했을 때 실제 권한의 침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의 결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가처분은 같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처분 판단에 대해서 1월 6일 전에 만약에 이 부분 판단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이제 힘이 실리는지 이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의신청 자체가 이 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일단 1차적으로 이 통과의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부분 이의신청의 방법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주장이 어느 쪽에 당부가 맞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판단이 1월 6일 전에 난다고 한다면 이 각각의 지금 대치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힘이 더 실리는 그런 판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1월 6일 전까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만약에 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 판단이 그 사이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이 힘이 실리는 근거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 자체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공수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공수처는 아직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취재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현재 공수처가 보고받고 있는 내용 그리고 관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힌 게 오전 8시 4분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4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네. 그만큼 내부 진입의 어떤 봉쇄에 지금 강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 공수처 이대원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수사 인력 지금 80여 명이 도착해서 예. 관저에 진입한 지가 8시쯤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경내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관촌 정문을 들어섰고 네. 2차 저지선을 통과한 게 9시 49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관저 코앞까지 다다라서 예. 그야말로 경호처 인력과 초접전으로 대치 중인 상황이 2시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넘는 시간 그리고 오늘이 아무래도 좀 추운 날씨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공수처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이
지금 현재 대치를 하고 있는 수사팀의 이 피로도도 좀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닿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로서도 그동안 섣불리 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경호처의 반발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 우리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경호처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두 차례 압수수색 이제 전례를 봤을 때 빈번히 경호처에 가로막혔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군사상 이제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요. 다만 이번에는 물론 법원이 이 법조항 적용을 배제한 수색영장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문을 걸어 잠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시나리오를 가정해 놨지만 네. 현장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수처가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간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현재 지금 최선의 대응책을 찾고 있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제 조금 전 12시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취재진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실시간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12시쯤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 변호사 또 윤갑근 변호사가 네.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지금 이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좀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의 이 법률 대리인단이 직접 들어간 만큼 이 경호처가 아니라 변호인단이 공수처 수사팀과 대화를 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아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현재 오전의 대치 상황이 오후에는 조금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응한다면은 이 공수처로서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에 진입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수처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48시간의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곳 저희가 지금 있는 공수처 건물 3층 조사실로 데려와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네. 부장검사 2명을 투입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장기간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뭐 질문지도 1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과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가 21시간 정도 조사가 이어졌고요.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1시간 30분 정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첫 체포영장 집행의 이후에 대면 조사인 만큼 얼마나 또 조사가 장기간 이뤄질지도 관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만약에 체포가 된 상태에서 나서게 된다면 이 공수처를 어떻게 들어올지도 좀 관심입니다. 현재 공수처 정문에는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고 후문에도 지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경찰 경력들이 현재 배치가 돼 있는데 아직 어떻게 들어올지 이것도 좀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피의자를 수사 차량에 태워서 이제 조사실로 향하게 되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호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의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지만 직접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말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다음에는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계엄 실행 세력이라고 하는 3인방을 비롯해서 지금 10명의 군 수뇌부들이 구속이 돼서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도 그동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번 계엄 사태가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한 만큼 예. 범행의 중대성 또한 어느 정도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향후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들을 내밀면서 기존의 이제 증인들의 진술과 좀 대조를 하면서 촘촘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긴 했지만 이것이 구속영장 발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중대 분수령을 한번 맞을 것으로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 긴장 속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추가적인 소식이 다시 들어오는 대로 또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일단 관저 안으로 진입했지만 관저 내부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를 넘어 관저 내에 진입한 공수처는 여전히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12시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공조부는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호처는 현재 4시간이 넘게 대치 중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인원 30명을 포함해 150명 정도로 관내에는 총 80명 정도가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여전히 관저 앞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도 곳곳에 배치돼 시위대를 통제하며 집행 시 벌어질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자들은 관저 주변에서 불법 영장이라며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가량이 투입됐고 기동대 버스도 135대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는 3개 차로 가운데 2개는 버스로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관저로 향하는 인도 역시 양방향 모두 통제돼 보행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상황 보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2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인데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오늘 오전에 헌재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차 변론 준비 기일 때는 그날 이제 완전하게 변호인단이 이제 선임이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좀 굉장히 많은 답변서에 대한 제출을 다음 기일로 이제 보류를 시켰었는데요. 이 이제 답변서들이 일부 이제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답변서 외에 또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소송 위임장과 그저께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지금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이제 냈다는
의견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국회의 송부촉탁 신청을 좀 보류해달라. 이제 예. 이러한 이제 내용의 의견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제 이 증거로 국회 측 증거로 이제 제출이 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 그 개엄 당일날 중앙선관위에 이제 군 병력을 투입한 약간 이런 것들도 지금 위헌으로 다투겠다는 게 국회 측의 입장이잖아요. 네. 이러려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문서 촉탁 촉탁 결정이 있어야만 이제 이걸 넘겨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뭐 이제 자료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 등이 그동안 수사 자료로서 확보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넘겨달라 이 헌법재판소로 넘겨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인데요. 이 송부 여부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이제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 논리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금 기록을 넘겨받는 것들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펴면서 이런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새로 임명된 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또 기피 신청까지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은 재판관의 기피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